그런 형태로 보이죠. 한 공간에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또 그 수백 년 전에 베르메르가 그린 그림을 사실 달리가 차용을 한 거죠. 기막힌 아이디어입니다. 천재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요. 또한 어떤 물체는 항상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그 마돈나는 질량이 없어요. 네거티브 질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 현대 물리에서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벨라스퀴에즈가 그린 그 유명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역시 패러디한 그림인데 이것은 또 많은 또 전자공학자들이 이건 전자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달리가 전자기장을 알 리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외 상대성 이론이나 또 이러한 것들을 알 리가 없어요. 그런 그 물리학에 대한 그 지식이 없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한 시대에 동시에 존재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같은 시대관이죠. 그죠? 시대 정신이라고 부르죠. 철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과학이나 또 미술이나 또 음악이나 사실 오늘 음악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 다 동시대에 같은 그 정신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문화 콘텐츠죠. 달리의 그림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역시 한 공간에 두 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와는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신전 같은 데서 어떤 그 사제들이 뭔가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림 같은데 이 그림의 또 다른 면을 보려면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을 벗으셔야 되고 또 눈이 좋아서 안경 안 쓰신 분들은 옆에 분의 안경을 쓰시면은 이것이 보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여요. 네, 재밌죠? 네,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 역시 그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고 그 십자 형태 이 공간이 보이고 거기서 빛이 들어오고 있죠. 네, 이것 역시 또 다른 이중성을 보시려면 안경을 쓰시거나 벗으시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네, 에이브라함 링컨 얼굴이 나오죠. 네, 네, 대단한 창조성이죠. 네, 대단한 상상력이고 네, 이걸 가지고 아마 물리 수업은 1시간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오면서 또 물리학도 계속 발전합니다. 과학도 발전합니다. 요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그 물리학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무슨 스트링 세오리라고 해서 끈 이론 이런 게 나와요. 전에는 그래도 전자, 원자, 분자, 중성자 하면 그래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복잡하게 됐습니다. 결국 핵심이 나중에는 실제가 뭐지? 우리가 현실로 알고 있는 현실이 뭐지? 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변변치 않은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물리학에서 본다면은 전에 어떤 옛날에는 우리 세계를 이루는 것이 흙, 공기, 물, 불 이렇게 4원소부터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또 입자들로 설명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로 설명하잖아요. 요즘은 다 에너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러한 미술에서의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추상화는 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마 미술관에 가면은 어떤 그림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뭐지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셔도 안 되고. 왜냐하면 뭘 보고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뭘 나타내려고 그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에너지 혹은 장, 특별한 대상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죠. 역시 물리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물질을 다루는 것이 더 이상 아니게 됐습니다. 추상화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미국에서는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왔는데 보면은 이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막 끝났을 때입니다. 보면 이 사람 그림은 특별한 대상이 없어요. 보면 그냥 막 흐트려 놓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 잭슨 폴록한테 물어봤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뭘 대상으로 했냐? 대상이 아니다. 내 행위 자체가, 즉 나의 에너지 자체가 그림이다. 역시 현대 물리와 이제 맞닿아 있는 얘기죠. 역시 많은 현대 미술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과학을 이해 못하고 또 그 물리학의 기본 그 핵심을 그 공부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이 과학과 예술은 맞닿아 있다. 그죠? 또 어떤 때는 그 예술이 과학보다 조금 빨리 그 먼저 세상의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또 어떤 때는 또 과학이 미술보다 조금 빨리 보여줄 수는 있지만 두 개가 다 같이 그 동시에 우리 사회를 결정한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과학과 그 예술이 같이 만나면서 여기서 우리가 그 문화를 형성하고 또 문화가 또 문화 콘텐츠 형태로 또 산업화되죠. 그래서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또 얘기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과거에 대해서 주로 조명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림을 그리는 재료에서부터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고요. 그리고 기상학적 관점이나 원근법 같은 원리도 이 그림을 보면은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서양 화가들, 물론 과학에 정통한 화가들도 있었겠지만 과학적 개념이라든지 물리적인 개념이 몸에 배어서 점유법 같은 화법도 생겨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물론 동양 같은 경우에는 서양과 미술의 역할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서양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미술에서 이 과학의 영향력을 좀 찾아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늘은 그 동양 미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양 미술이 현대 과학과 더 그 연관되는 부분이 서양 미술보다도 사실 더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 동양 미술에서 보는 어떤 그 그리지 않는 그런 스페이스 있죠. 네, 그런 공백, 공백에 대한 그 주제라든지 또한 거기에 그 대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서양 미술보다도 도리어 더 현대 과학과 더 상통하는 그런 면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 과학과 그렇다면 동양 미술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TV평생대학 디지털 시대의 문화 콘텐츠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내일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